네, 자 오늘은 NBA 경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멤피스 그리즐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멤피스의 시즌 출발은 좀 더딘 편입니다. 데스먼드 베인 그리고 마커스 스마트가 부상이다 보니까 첫 8경기 성적이 4승 4패입니다. 지난 시즌 성적은 뭐 비교 대상으로 삼기는 좀 애매한 감이 있고요. 뭐 모란트도 사고치고 또 어깨 부상 때문에 10경기도 뛰지 못했고 여러 선수들의 부상이 겹치면서 1년을 허비했습니다. 날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의 멤피스 성적이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멤피스 농구를 좀 더 집중해서 보는 이유는 자 물론 뭐 자모란트라는 확실한 스타가 있긴 합니다만 바로 이 선수 일본 출신의 카와무라 유키가 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주요 로테이션은 아닙니다. 투웨이 계약을 맺었는데 이 투웨이 계약은 NBA와 또 G리그를 오가면서 45일 동안 NBA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일컫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이그지비텟 계약을 맺었다가 투웨이 계약을 맺고 멤피스와 이제 정식 계약을 맺은 셈이 됐는데 이 자모란트가 카와무라 유키를 굉장히 많이 챙겨준다고 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완벽한 아시안인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제레미 린처럼 미국에서 나고 자라서 미국의 시스템과 또 미국의 음식을 먹으면서 자란 이런 아시안 선수 말고 야오밍 같은 완전히 그냥 아시아에서 태어나서 아시아의 그런 시스템과 그 다음 육성 계획을 밟고 올라온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야오밍이 휴스턴에서 뛸 때 맨 처음에 스티브 프랜시스라는 선수가 굉장히 많이 챙겨줬습니다. 이 선수가 야오밍의 미국 적응도 도왔고 또 커티너 모블리라는 선수도 있었고 나중에는 트레이시 맥그레디가 와서 또 야오밍과 굉장히 절친한 사이가 됐죠. 특히나 뭐 맥그레디와 야오밍은 1살 차이밖에 나질 않았고 서로 코트 안팎에서 우정을 나눴었는데 이 카와무라 유키의 NBA 그다음 미국 생활 적응을 돕고 있는 선수가 모란트라고 합니다. 사실 딱 놓고 봤을 때 자모란트가 물론 뭐 코트 바깥에서 사고를 치기도 했지만 그냥 약간 뭐 아시안들에게 뭐 혹은 또 다른 인종들에게 약간은 그렇게 뭐 친절하게 할 것 같은 인상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느낌은 카와무라를 굉장히 많이 챙겨주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얼마 전에 이제 투 스몰 세레머니도 알려줬다고 하고 또 카와무라 유키가 프리시즌 때 이제 홈팬들 앞에서 댄스 신고식을 했는데 그때 모란트가 나와서 같이 춤도 춰주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대화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카와무라 유키 같은 이 아시안 NBA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장면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카와무라 유키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저보다 키가 작습니다. 172니까 저보다도 5cm나 작은데 보시면 굉장히 귀엽게 춤추죠. 2001년생 춤치고는 약간 좀 올드한 감이 있긴 한데 근데 저렇게 추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수많은 관중들이 있는 데서 자모란트가 수서자에게 물린 하이에나 춤을 추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점프 타이밍은 좀 맞진 않았지만 그래도 멤피스에 굉장히 잘 녹아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데스먼드 베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또 박수를 쳐주는 장면입니다. 이걸 한 번 더 볼까요? 무슨 댄스죠 이게? 뭐 골반을 약간 뭐 쥐어짜는 약간 스크루버 같은 춤인 것 같기도 한데 GG 잭슨도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주고 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팀 케미스트리라고 생각을 해요. 멤피스는 아직도 젊고 그리고 또 대권에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제 my dog, DAWG가 뭐 굉장히 또 친한 친구 뭐 이런 걸 뜻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경기는 어제 있었던 11월 5일에 있었던 멤피스와 브루클린 네츠의 맞대결에서 나왔던 자모란트의 엄청난 360 레이업이었는데 와, 뭐 환상적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딱 그냥 카와무라 유키와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죠. 그 진짜 뭐 베스트 프렌드 같은 느낌이에요. 와, 말도 안 되는 진짜 행잉 타임을 딱 가지고 니클락슨을 바보로 만들면서 왼손 마무리. 자 그리고 자모란트가 카와무라 유키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카와무라 유키와 자모란트는 서로 엄청나게 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와무라 유키가 자모란트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운다고 하는데 일단은 카와무라 유키는 자모란트의 백업의 백업이죠. 자모란트의 백업은
스카티 피펜 주니어입니다. 올 시즌에 계약도 맺었고 주가를 엄청나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 스카티 피펜 주니어의 백업이 카와무라 유키이긴 한데, 자모란트도 카와무라 유키가 실력이 리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카와무라 유키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국가대표에 참가를 했었고요. 이번 파리 올림픽 때. 그리고 올림픽 평균 기록이 20점 3득점에 7.7 어시스트였어요. 물론 야투 효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일본이라는, 어떻게 본다면 좀 올림픽 참가팀 가운데서는 언더독, 그런 팀에서 20점 이상을 넣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의 경기가 뭐 엄청났었죠. 29득점 7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편파 판정 아니었더라면 사실 이기는 경기였는데, 이런 경기에서 보여줬던 카와무라 유키의 실력이 진짜였고, 그랬기 때문에 이그지빗 10 계약에 이어서 멤피스가 투웨이 계약을 맺은 거죠. 자, 물론 멤피스는 그 전에 제이콥 길리아드라는 선수와도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수의 키가 175cm니까 저보다도 또 작은 키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신 가드를 좋아하는 그런 구단이긴 하지만 투웨이 계약을 아무에게나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모란트를 비롯해서 멤피스의 선수들도 카와무라 유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실력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자모란트가 카와무라 유키의 이 밝은 성격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카와무라 유키는 우리 팀에 빛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선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모란트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나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그냥 카와무라 유키가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나는 늘 확인하는 것 뿐이고, 카와무라 유키도 그런 것들을 전혀 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호의를 베풀고 내가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 카와무라 유키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이야기죠. 서로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죠. 나는 많은 걸 도와주고 싶고 많은 걸 베풀고 싶은데, 받는 입장에서 불편한데 쟤 왜 저러는 거지? 이러는 순간 그 관계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지속되지가 않는데, 카와무라 유키는 열린 마음으로 모란트를 비롯해서 동료들이 자신을 환영하는 방식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브랜드 클락 같은 경우에도 이 두 명의 친구들을 지켜보는 재미가 상당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모란트 이외에 다른 선수들도 카와무라 유키를 일제히 다 챙겨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본 B리그에서 뛰긴 했지만 NBA에서는 루키일 따름이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NBA에서 올 시즌 기준으로 뛰고 있는 선수 가운데 최단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키가 작고 그 다음에 신체 조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챙겨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본인의 신체 조건을 초월한 농구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그것도 이방인이 우리 팀에 왔기 때문에 멤피스 그리즐리스 동료들은 두 팔 벌려서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배경에는 실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와무라 유키가 올림픽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 프리시즌에서도 번뜩이는 활약을 또 선보였었죠. 이런 부분들이 동료로부터 자연스럽게 리스펙을 받는 그런 요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와무라 유키가 또 새로운 시그니처 세레머니를 또 하고 있죠. 3점을 넣고 나서 이 좋은 신화의 You can't see me, 너는 나를 볼 수 없어, 또 이런 세레머니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모란트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슬랭도 배운다고 합니다. 사실 슬랭 같은 거는 교과서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미국에 갔을 때 가장 알아먹기 힘든 그런 단어가 슬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카와무라 유키에게 자모란트가 많은 또 슬랭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게 뭐 슬랭이 꼭 나쁜 단어는 당연히 아니죠. 그냥 현지에서만 통용되는, 또 뭐 미국 사회에서만, 또 혹은 NBA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뭐 과외를 해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자모란트가 더 많이 알려준다고 합니다. 멤피스의 첫 프리시즌 게임 이후에 이 자모란트가 카와무라 유키한테 지속적으로 알려줬다고 해요. 카메라맨이 어디 있는지 반복적으로 계속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카메라맨은 카와무라 유키를 계속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카와무라 유키가 전 세계에 뭐 또 SNS에 노출이 되는 거니까, 이때부터 자모란트는 카와무라 유키를 엄청나게 챙겨준 거죠. 내 동료가, 내 친구가 많이 이렇게 노출됐으면 좋겠다. 왜냐, 사람들은 잘 모를 테니. 그런 마음이 있는 셈이고, 그리고 카와무라 유키가 NBA에서 첫 코트를 밟았을 때, NBA 데뷔전을 치렀을 때, 이 게시물이 인스타그램에서 무려 조회수가 730만 회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내에서도 뭐 가장 인기가 많은 선수입니다. 하치무라나 와타나베보다 더 인기가 많은 선수가 바로 카와무라 유키인데, 야, 그래도 730만 회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푸시를 받고 있고 지금 하입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모란트가 카와무라 유키에게 또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또 함께 제스처도 개발하고 슬랭도 알려준다고 하는데, 카와무라 유키의 영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일본인 특유의 그런 억양이나 발음이 전혀 없더라고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카와무라 유키가 대단한 게, 당연히 뭐 실력도 키워야겠지만 미국으로 가고 싶다는 포부,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미국행을 결정하고 나서 정말 미친 듯이 영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료들과 또 녹아들기에 굉장히 또 훌륭한 그런 방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카와무라 유키의 얼굴이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는 거. 기본적으로 내가 그 나라를 갔을 때 그 언어를 할 수 있어야 팀에도 잘 융화되고 코칭 스태프, 그 다음에 동료들, 팬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통역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선수들과 스킨십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과 한 단계를 거치는 건 천양지차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멤피스의 동료들도 카와무라 유키를 전부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잭 이디, 카와무라 유키와 함께 올 시즌 멤피스가 뽑은 루키인데, 이 잭 이디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카와무라가 키는 작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플레이를 한다, 엄청난 빅 플레이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는 그런 카와무라 유키와 좋은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마커스 스마트, 스마트도 이제 NBA에서 짬밥이 10년 됐잖아요. 마커스 스마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카와무라는 우리가 절대 가르칠 수 없는 그런 독특함을 경기에 불어넣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변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플레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마커스 스마트의 이 인터뷰가 참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가르칠 수 없는, 누구나 배울 수 없는 그런 독특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정말 유리하게 적용을 시킨다는 얘기를 했어요. 스킬 셋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수비수는 가만히 있는데 뭐 가랑이 사이로 볼 치고 뭐 비하인드 백 해봤자 수비수를 제칠 수 없다면 그건 무용지물인데, 여러 가지 기술이 있고 자신에게 그걸 유리하게 적용시키고 사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슈팅 능력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공을 잘 다루며 패스도 굉장히 잘 가져간다. 그런데 그런 카와무라 유키가 너무너무 과소평가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완전 극찬이죠. 물론 팀 동료기 때문에 당연히 립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스마트는 굉장히 세밀하게 카와무라 유키의 장점을 꿰뚫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저는 카와무라 유키가 멤피스에서 잘 적응하고 있고, 물론 뚫어야 될 산들이 상당히 많죠.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모란트, 그 다음에 스카티 피펜 주니어가 완전히 올라섰죠. 또 뭐 경우에 따라서 마커스 스마트도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그지비 10에서 2웨이 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저는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란토와 함께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자모란트가 카와무라 유키가 좋아서 이렇게 SNS에 크게 또 문구를 박아놓고 동료들이 계속 칭찬만 한다는 건 저는 아주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루이 하치무라나 혹은 유타 와타나베가 했던 것만큼의 그런 업적, 실적을 쌓을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카와무라 유키 이제 21살이거든요. 그리고 B리그 MVP 받고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무대를 향해서, 더 높은 꿈을 향해서 무대를 또 옮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와무라 유키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45일 동안 NBA와 G리그를 오가면서 NBA에서 머물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실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카와무라 유키가 30개 팀 가운데 본인이 가장 잘 맞고, 본인이 가장 잘 적응할 수 있고, 동료들이 가장 잘 환대할 수 있는 팀은 멤피스임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자, 카와무라 유키는 서드 유닛입니다. 그러니까 가비지 멤버예요. 주요 로테이션에 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으로도 사실 많은 아시아의 농구 선수들에게 굉장히 훌륭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카와무라 유키가 비록 한국인 선수는 아니지만 또 이런 키 작고 사실 뭐 미국에서 크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런 아시아 가드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또 환대하는 자모란트가 뭐 제가 뭐라고 또 괜히 고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멤피스는 현재까지 뭐 4승 4패로 출발은 더디지만 그 어떤 때보다 또 팀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멤피스의 또 약진을 기대하면서 또 카와무라 유키의 소식도 꾸준하게 팔로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